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엑셀 2022년 상시 3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작업입니다. 자, 기본 작업은 시트에 보면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과 페이지 레이아웃을 지정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급 필터를 설정을 할 건데, 자, 문제를 제가 줄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를 지정할 건데 이 데이터에서 성별이 남자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조건 성별이 남이고죠. 그러면 이 조건과 나머지 조건은 AND로 연결이 되겠죠. 이거니까 AND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조건이 AND에서 이거 전체 단데 진료 과목이 내과나 외과예요. 그러면 오하겠죠. 그죠? 끝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끝나는 오른쪽 뒤에 내과도 두 글자, 외과도 두 글자이기 때문에 라이트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럼 함수 모양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조건이 두 개예요. 그러면 AND가 들어갈 거고 조건 두 개가 이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오는데 두 번째 조건이 또는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오화가 들어가겠죠. 오화가 첫 번째 내과로 끝난다. 두 번째 외과로 끝난다. 라이트가 요 사이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대략적인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를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조건을 넣으라 그랬냐면 A32부터 넣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32에 보이죠? A32에 제목을 뭐라고 넣어야 되겠습니까? 조건이라고 제목을 넣을 거예요. 넣고요. 자, 그 조건이라는 제목 아래에 A33에 이제 함수를 여러분들이 넣을 겁니다. 자, 이꼴 뭐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AND부터. AND 손으로 써도 되고요. 저는 마법사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마법사로 여러분들이 띄워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보이죠? 성별이 뭐인가라 그랬습니까? 남이다. 남하고 같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 전체를 봤을 때 첫 번째 성별 데이터는 이 자리죠. 그러면 이 자리가 뭐하고 같으냐? 남하고 같으냐라고 물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조건 두 번째가 오화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법사 안에서 함수를 띄울 때는 여기 이름 상자 옆에 삼각형 누른다 그랬죠. 손으로 쓰면 그냥 쭉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오화라는 함수를 찾으러 갈 거예요. 오화라는 함수를 찾아서 오화의 조건이 두 개예요. 진료 과목이 내과나 외과로 끝나야 되죠. 그러면은 진료 과목이 내과나 외과로 끝나려면 다시 무슨 함수가 들어와야 돼요? 라이트가 들어줘야 됩니다. 자, 라이트를 찾아서요. 진료 과목이 첫 번째 데이터 진료 과목은 얘입니다. 몇 글자를 뽑아야 돼? 두 글자를 뽑을 거예요. 오화 함수로 돌아와서 얘가 이꼴 뭐하고 같으냐? 내과하고 같으냐 물어줘야 돼. 그죠? 내과로 끝난단 말은 진료 과목에 오른쪽 두 글자를 뽑아서 내과하고 같으냐 물어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외과잖아요. 똑같이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복사해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외과로 끝나는가? 자, 요게 전체 형태가 되는 거예요. 보이죠? AND 성별이 남이고 과목이 내과 또는 외과인가? 결과가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보이잖아요. 그죠? 확인했을 때 맞다 틀리다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에서 이 조건을 만족한 결과를 어디다 표시하자 그랬습니까? A35부터 표시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표를 범위를 설정을 해놓고요. 안에 콕 찍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데이터 메뉴에 고급 필터로 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내가 범위 지정한 게 정확하게 반짝반짝 참조 범위에 들어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조건 범위가 요거 두 칸이죠. 쟤를 만족할 때 위치는 A35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데이터가 이만큼 존재를 한다는 뜻입니다. 오화가 들어가면 결과가 많이 나오죠. 자, 지금 보면은 성별은 일단 뭐가 전부 다 나와야 돼요? 남만 나와야 되고요. 남자 중에 내과 또는 외과가 들어간 애들이 다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급 필터에 대한 걸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하나 작업할 때마다 수시로 저장 버튼 누른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요. 자,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원래 조건부 서식 안으로 들어가서 함수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하기 힘드니까 그냥 빈칸에다가 수식을 먼저 만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규칙을 수식을 쓸 건데 행 전체에 대해서 작업하라는 말 보이죠? 행 전체라는 건 가로 방향, 이 방향 전체가 행 전체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목은 위에 있고요. 데이터가 지금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말은 제목은 위에 있고 데이터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들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혼합 참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열은 고정돼 있고 행 번호만 변하니까 이거는 열 고정 혼합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제목이 왼쪽에 있고 데이터가 옆으로 간다 그러면 행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자, 뭘 쓸 거냐면 이어와 오화를 쓰자 그랬습니다. 자, 조건이 뭐냐면 생년월일이 1950년 이전이거나 오화죠. 2000년 이후라 그랬습니다. 조건이 두 개예요. 그럼 여기 보면 생년월일 데이터가 있는데 날짜 데이터잖아요. 1950년 이전을 따지려면 날짜에서 연도 부분만 뽑아야 돼요. 그게 무슨 함수를 이어를 이용해서 뽑을 겁니다. 1950년 이전이거나 그럼 보통 날짜에서 이전은 크거나 같다. 이전을 여기 50년을 포함을 합니다. 또는 2000년 이후라 그랬죠? 2000년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겠죠. 자, 그걸 빈칸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넣어주세요. 함수를. 자, 오와 마법사 띄워서요. 자, 내가 조건을 두 가지를 물어야 되는데 연도를 뽑아야 되죠. 자, 그래서 손으로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누가 이 생년월일의 첫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데이터가 첫 번째는 C3인데 두 번째는 C4, 세 번째는 C5. C열은 고정돼 있고 3, 4, 5 변해야 되죠. 그래서 쟤는 열 고정이라고 그랬죠. F4를 눌러서 $C3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5화로 가서요. 얘가 1950년 이전이라 그랬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1950.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똑같은데 복사해서 그냥 붙이세요. 똑같은데 조건이 틀린 거죠. 2000년 이후라 그랬습니다. 그럼 크거나 같다 2000년이 되겠죠. 됐죠? 수식은 요거예요. 확인을 해놓고요. 이걸 전체를 잘라내세요. 잘라내고 커서 깜빡깜빡 하는 건 그냥 엔터 눌러서 없애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편해요. 자, 조건부 서식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건 이 범위 보이죠? 누가 빠집니까? 제목은 빠져야 돼. 얘 줄은 빠지고요.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목이 범위에 들어가면 결과가 엉터리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들어갈 거냐? A3부터 H30번지까지를 범위를 딱 지정을 해놓고요. 이 상태에서 홈에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수식으로 갑니다. 붙이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수식을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서식으로 가서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색깔은 파랑을 정확하게 찾아줘야 되겠죠. 확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면 혼합 참조가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서 완성을 딱 해놓고요. 자,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현재 시트에서요. 기본 작업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기본 작업 시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죠. 기본 작업 시트에서 작업하면 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을 지정을 할 건데, 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건 페이지 레이아웃에 이걸 봐도 되지만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에 페이지 설정 탭 보이죠? 옆에 요거 대화 상자를 띄워서 작업하라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자, 저 대화 상자를 띄워놓고요.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인쇄 영역 설정을 하자 그랬어요. 인쇄 영역은 어디 있습니까? 시트에서, 자, 커서 두고요. HA2에서 H30까지를 인쇄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했죠? 여기서 해도 돼요. 요 페이지 레이아웃의 요 메뉴에서 작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가로 세로 가운데 위치한다라는 건 여백에 있었어요. 페이지에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이거 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게 끝났어요. 자, 두 번째 거, 페이지 내용이 자동으로 확대 축소되어서 인쇄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페이지 내용이 자동으로 확대 축소가 된다는 건 현재 페이지에 딱 맞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건 어디서 들어가냐면 페이지에서 확대 축소 배율을 자동 맞춤 너비와 높이에 같이 맞추겠다. 요걸 우리는 자동 맞춤, 축소하겠다, 확대하겠다, 알아서 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 상단 왼쪽 구역, 상단이 뭐 머리글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글 지정하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편집으로 가서요. 상단의 왼쪽 구역입니다. 왼쪽 구역에는 뭘 표시하자 그랬습니까? 날짜를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날짜 이렇게 넣어주고요. 오른쪽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를 띄우는데 어떻게 표현했냐 그랬냐면 1 뒤에 페이지를 띄우자 그랬죠. 그래서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띄워놓고요. 그 뒤에 내가 쓰면 되죠. 페이지. 이게 지금 문제창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요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확인 보이죠? 요렇게. 그리고 확인. 요렇게 끝내도 되고요.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가도 되고 파일에서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을 이렇게 띄워도 됩니다. 그러면 보이죠? 이렇게 인쇄 영역 가면 가운데 알아서 확대 축소가 되어져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이 끝났어요. 얘들은 5점, 이거 전체를 다 해야 5점이고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부분 점수 없어요.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5점이 틀려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 부분 점수가 있는 건 여기에 번호 뒤에 각 몇 점이라고 돼 있는 건 각각 점수가 들어가는 거지만 얘는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냥 5점이 틀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 작업을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기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분석 작업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분석 작업은 시트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자 그랬는데,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라는 말이 있어요. 있으면 이 기능을 이용해야 돼. 외부 데이터 원본 하라 그러면 외부 데이터 원본은 삽입의 피벗 테이블에 있죠. 둘 다 없으면 아무거나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뭘 하라는 말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기능을 써야 됩니다. 자, 진료 내역이라는 이 파일 안에 상공병원이라는 테이블에 이것만 가지고 오자 그랬어요. 다 갖고 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저기까지 보도록 할까요? 자,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이니까 액세스 누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타 원본의 쿼리로 가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준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걸 찾으러 가줘야 되죠. 여러분들이 파일을 어디에 다운받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운받은 위치를 찾아가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진료 내역이라는 파일을 내가 띄워주면 그 안에 상공병원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걸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열어서, 자, 순서대로 성별, 진료 과목, 진료 1, 진료 B 4개만 정확하게 가지고 오자 그랬어요. 4개만 가지고 오랬는데 다 들고 오면 틀립니다. 요거 부분 점수 없다 그랬죠. 전체가 10점이라 그랬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조건 지정하라는 말 없죠.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엑셀로 가지고 올 건데 자 피벗 테이블로 가져와야 되죠. 피벗 테이블로 가지고 올 건데 피벗 테이블의 위치를 자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얘가 필터잖아요. 필터 위치를 보면 안 돼. 얘를 봐야 돼. 얘. 몇 번지 있습니까? B4번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B4번지를 선택해 놓고 가도 되고요. 여기서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벗 테이블을 선택했을 때 필터는 위로 두 줄이 올라오는 거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대로 확인.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작업하자 그랬냐면 그림을 보고 작업을 할 건데 요거 먼저 있는 게 좋다 그랬죠. 보고서 형식을 뭘로 바꾸자 그랬습니까? 개요 형식으로 해야지만 요 제목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게 안 하면 행 레이블, 열 레이블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걸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요. 자, 끌고 올 건데 눈으로 보세요. 요게 행이에요. 오른쪽 위로 올라온 게 열이에요. 보이죠? 값으로 들어온 게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진료비.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값이 두 개 있으면 여기에 표시가 될 건데 합계 진료비가 여기 있다는 건 값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끌어다 놓고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얘는 필터죠.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 겁니다. 자, 먼저 진료 과목을 필터로, 진료 일을 행으로, 성별을 열로, 진료비를 값으로. 그럼 합계 진료비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016 버전은 날짜 데이터를 행이나 열로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년, 분기, 월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렇게 생겨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얘는 월이 필요한데 연과 분기가 필요가 없죠. 화면상에서 보이죠? 연, 분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지? 필요 없는 건 체크를 해제해줘도 되고요. 끌어올려줘도 돼요. 나는 얘가 필요가 없어. 분기도 필요가 없어요. 끌어다 올려주면 진료일이 지금 알아서 월로 바뀌죠. 보이죠? 월로 바뀌어요. 그럼 이 데이터가 만약에 월로 안 바뀌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가서 그룹을 뭘만 선택해 줘야 돼? 월만. 지금 이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룹을 월만. 다른 건 다 해제해 주고요. 월만 이렇게 해줘도 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사라지죠.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요 창은 안 보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월이 되어져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데 안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 한 칸만 선택해 놓고요. 그룹으로 가서 월을 선택해 주면 된다. 2016은 자동으로 날짜 데이터에 그룹 지정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합니다. 보면 진료일 필드를 월 단위로 그룹을 지정을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중요한 거 진료비 필드를 열 합계 비율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질문에 뭐가 있었냐면 문제 이 말이 없었대요. 이 말이 없는데 데이터가 틀려서 하다가 보니까 이거였구나 라는 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잘 봅니다. 기본 데이터는 이거예요. 이건데 지금 보면 합계 진료비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걸 열의 이 비율이 열이 세로 방향이잖아. 이걸 전체를 100으로 따졌을 때 얘를 전체를 100으로 따졌을 때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가? 그게 열 합계 비율이에요. 어디서 할 거냐면 값의 합계 진료비라는 부분에 값 필드 설정으로 오세요. 값 필드 설정으로 가서 값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여기에 표시를 열 합계 비율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요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뭘 하자 그랬냐면 백분율 범주를 이용해서 소수자리 준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백분율은 맞는데 소수자리 수가 있죠. 그걸 없애줘야 돼. 그래서 다시 값 필드 설정해서 여기서 바로 해줘도 돼요. 표시 형식으로 가서 백분율인데 소수자리 수를 없겠다. 그래야 문제지하고 똑같이 나타납니다. 피벗 테이블을 스타일 보통 3으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디자인에 보통의 3번 이름 보이죠? 지정을 했을 때 이 문제랑 그림이랑 똑같은지를 봐야 돼요.
틀린 게 있나 없나. 됐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 안 말고요. 밖에 클릭해 놓고 목록창에 사라졌을 때 그대로 저장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감점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요. 감점 없어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10점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억울한 거, 이거 스타일 하나 잘못했다고 10점 마이너스. 억울하죠?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 시트입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 기능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얘 10점 돼 있는데 각 몇 점이라는 말 없으니까 전체 10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가 얼마의 몇 점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뭐하라 그랬냐면 이거 자주 나왔던 거잖아요. 두 번째 글자 이후부터 첫 번째는 안 된다는 뜻이야. 골뱅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을 설정을 할 건데 어느 영역에 F3에서 F25 영역에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얘도 함수가 들어가는데 무슨 함수 쓰자 그랬어요? 서치를 쓰자 그랬거든요. 근데 난 서치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빈칸에다가 그냥 하세요. 이꼴 함수를 서치. 그래야 내가 마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서치가 뭔지를 잘 모른다. 이렇게 띄워보세요. 띄워보면은 자, 찾으려는 글자가 뭘까? 뭘 찾으라 그랬습니까? 골뱅이를 찾아라 그랬어요. 내가 골뱅이를 찾을 건데 어디에서 찾을 거냐? 데이터를 봅니다. 어디에서 찾아줘야 돼? 화면상에서 기본적으로 F3에서 F25 데이터 영역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F3에서 F25 데이터니까 전체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는 얘죠. 그럼 다음 사람 지가 알아서 변하겠죠. 그럼 여기서 찾을 건데 몇 번째 이후부터 찾아야 되냐? 첫 번째 글자부터. 그러면 생략하면 1이 사용된다 돼 있습니다. 1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찾을 거예요. 이렇게 찾은 글자가 보이죠? 그럼 얘는 이 골뱅이가 몇 번째 있다라는 걸 알려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있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몇 번째 이유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이유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잘라서요. 잘라서 자, 엔터 해놓고요. 유효성 검사가 들어갈 공간이 F5번지부터 아니 F3번지부터 F25번지까지 범위를 딱 설정을 하고요. 데이터 메뉴에 유효성 검사로 갑니다. 제한 대상은 수식이 들어갈 거니까 사용자 지정이 되겠죠. 사용자 지정. 수식에 잘라난 걸 붙이고요. 이게 끝 아니에요. 얼마 이유가 돼야 된다고요? 두 번째 이유가 돼야 돼. 첫 번째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화면상에서 요 메시지가 반드시 선택했을 때 설명 메시지를 띄우라 그랬어요. 오류 메시지를 띄우라는 말은 없죠. 설명 메시지를 띄울 겁니다. 그럼 설명 메시지에 요 위에 두껍게 보이는 게 제목이에요. 필수 입력.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메시지에 자 이거 상당히 질문 많이 하던데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거 엔터 눌러야 되나요? 그냥 일단 쓰세요. 한 줄로 적습니다. 라인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내려갈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틀리면 엔터 눌러면 여러분들이 돼요. 자, 확인. 보이잖아. 그죠? 지가 알아서 줄 바뀌네요. 그럼 여러분들 엔터 누를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게 좀 클릭하면은 이게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뜨는 건데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설정이 끝났고요. 자, 두 번째.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직무 역량과 행동 역량이 70 이상인 것만 표시될 수 있도록 숫자 필터를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때 말하는 필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고급 필터가 아니고요. 자동 필터예요. 자동 필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해놓고요. 데이터에 보이죠? 필터. 얘가 자동 필터예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삼각형이 생깁니다. 그럼 저 상태에서 직무 역량과 행동 역량이 직무 역량 이거고요. 행동 역량 이거죠. 70이야. 얘도 70이야. 이면서 얘도 70이야. 숫자 필터를 지정하자 그랬죠. 그럼 직무 역량부터 요걸 가지고 해제하고 70 이하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여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숫자 필터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를 찾아서 70. 그럼 얘 70 이하가 표시가 됐죠. 행동 역량도 똑같이 숫자 필터에서 작거나 같다 70. 두 개가 다 70 이하가 되는 애들이 이만큼 존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필터는 자동 필터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자, 분석 작업을 이렇게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타 작업으로 가져야 되겠죠. 자, 기타 작업은 매크로와 차트와 코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매크로부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건데 매크로 만들 때는 A1번지에 클릭을 하고 만들든지 아니면 전혀 표 안이 아닌 밖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클릭을 하고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갈 건데 첫 번째 이름 뭘로 만들자 그랬습니까? 서식 적용으로 만들자 그랬습니다. 기록 중지 보이죠? 녹음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F3에서 F10, 20번째까지 여기네요. 자, 보면 데이터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잖아요. 그죠? 사용자 지정 서식을 하자 그랬어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가서요. 사용자 지정을 딱 선택해 놓고요. 조건이 들어가요. 1과 같으면 2와 같으면 3은 나머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 사용자 지정 조건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안 적으면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0, 세미콜론, 문자.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저걸 만약에 내가 조건을 지정을 한다 그러면 조건은 뭐 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대괄호 안에 조건 서식. 조건 서식. 조건은 2개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 형태를 그대로 지켜주면 돼요. 자, 먼저 값이 1이면 1하고 같다는 뜻이죠. 자, 대괄호 안에 1과 같으면 뭘 표시하자 그랬습니까? 완료라는 글자를 표시할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끝났어요. 두 번째 조건 2하고 같으냐? 2하고 같으면 색깔은 뭘로 하자 그랬습니까? 빨강으로. 저 색깔을 먼저 써도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미접수. 2개가 끝났죠? 아니면 세미콜론, 공백. 나머지는 공백. 공백은 따옴표 2개. 요렇게 작업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 그러면 요렇게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범위를 해제하고 기록 중지해도 되고 그대로 기록 중지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반드시 기록을 중지하고 난 다음에 자, 어디다 만들라 그랬습니까? H2에서 3영역에 H2에서 3영역 어디에 만들 건지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내가 그릴 때 요게 맞춰 그리기 때문에 편해요. 그리는 걸 잘못 그리면 문제가 되죠. 자, 단추를 만들 거예요. 이 자리에 개발 도구에 삽입의 단추를 만들 때는 Alt키 누르고 그린다는 거 알고 있죠? 연결을 해줍니다. 글자를 뭐라고 쓰라 그랬습니까? 서식 적용으로 적자 그랬습니다. 보이죠? 손가락 하나가 끝났어요. 끝났죠? 자, 두 번째 다시 여백이나 A1번지를 클릭을 딱 해놓고요. 매크로 기록 이번에 이름은 일반으로 주자 그랬어요. 녹음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다시 이 영역을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홈의 표시 형식 이걸 일반으로 바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일반 해줘도 돼요. 편한 대로 일반. 끝이죠? 기록 중지 갑니다. 얘는 어디 만들라 그랬습니까?
H5에서 6의 단추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단추는 그리면 바로 매크로 창이 뜨고요. 이렇게 도형은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연결해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글자를 서식 해제라고 준다 그랬습니다. 자, 해볼까요? 되죠? 해제되죠. 그죠? 되고 해제되고. 뭐가 눌러져 있고?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작업이 끝났어요. 기타 작업은 각 5점이기 때문에 1번 5점, 2번 5점. 이건 배점이 따로따로 지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1번을 못했다 하더라도 2번을 하면 5점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기타 작업 2번. 차트를 수정하는 겁니다. 절대로 원래 있던 걸 손을 대면 안 돼요. 자, 차트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각 2점이라 그랬습니다. 차트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이 차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일단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움직여 버렸을 때 원위치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Z 되돌리기가 안 되면 어디서였더라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라는 걸 눈으로 한번 봐줍니다. 차트 영역을 딱 선택해 놓고요. 뭐라 그랬냐면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고 보조축 지적하자 그랬습니다. 금액이 요거죠?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서 컨버에서 한다 그랬어요. 금액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으로. 그래야 모양이 요 상태가 되어집니다. 1번 됐어요. 하나 할 때마다 저장 누르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차트 제목을 띄워야 되는데 차트 제목이 없잖아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 보통 띄웁니다. 여기 더하기 보이죠?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띄워놓고요. 글자를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B셀과 연결하라 그랬습니다. 제목 창을 선택을 하고요. 연결은 수식 입력 줄에서 이꼴 B2 엔터. 그래야 요렇게 제목이 연결돼요.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글꼴을 굴림 굵게로 하자 그랬습니다. 선택해 놓고요. 홈에 글꼴은 굴림. 굴림과 굴림체는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 알죠? 글꼴 스타일은 굵게. 끝났어요. 자, 3번. 얘가 잘 안 나오는데 세로 갑축에 얘가 세로 갑축이에요. 세로 갑축에 얘는 보조 세로축이고요. 주 단위와 요 라인, 이 주 단위와 가로축의 교차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면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만든 차트는 요 가로축과 세로축이 0에서 교차하고 있어요. 보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어디에서 교차하고 있습니까? 3에서 0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뭔 말인가 이해가 되죠? 여기에서 만나. 여기에서 선이 이렇게 가로축이 들어가요. 이걸 조절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세로값축에서. 그럼 세로값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세로값축을 선택을 하고요. 자, 오른쪽 버튼 축서식에 보면 가로축 교차가 있어요. 지금 자동이거든요. 자동은 0이에요. 근데 이 축값을 얼마고 교차를 시켰습니까? 3자리에 교차를 시켰어요. 자, 이렇게 설정을 딱 해버리면 보이죠? 3자리에 교차가 설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3자리 화면상에서 교차된 값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만들어 놓고요. 이건 지금 축 단위를 자 다시 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요. 우리가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가 지금 보면 얘는 0369예요. 0369인데 얘는 0246이라고 돼 있어요. 단위가 틀리잖아. 그래서 교차를 할 건데 주 단위도 바꾸자 그랬죠. 그걸 금방 안 했죠. 그래서 축서식으로 가서 0에서 18은 똑같은데 주 단위가 2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3이 되고요. 축 교차가 3이 되어져야 그림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렇게 만들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범례가 오른쪽에 있는데 범례 서식에서 위치를 아래로 보내자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넓게 쓰이죠. 범례를 아래로 보내고 이 범례의 스타일을 서식에 있습니다. 범례의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주황 강조 2를 찾으세요. 이렇게 맞추자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 테두리는 차트 영역 서식이죠. 테두리로 가서 둥근 모서리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럼 테두리가 둥근 쓸 건 모서리가 될 거예요. 그림자가 안쪽 가운데, 그림자는 효과겠죠. 모르면 눌러보면 됩니다. 그림자를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인데 안쪽 가운데 설정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얘랑 거의 동일해졌죠. 나머지는 손대라는 말 없으니까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5개가 일단은 끝이 났어요. 자, 기타 작업 3번에 1번, 2번, 3번 중에 우리 몇 번 안 한다 그랬습니까? 2번은 여러분들이 안 하는데 제가 질문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 설명에 코드는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내가 보겠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따라 하면 될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2번은 빼고 1번과 3번을 보는 겁니다. 1번과 3번을 보는데 요번 문제에서는 특이한 게 나왔어요. 잘 안 나오는 애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안 봤던 것들인데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라 그랬냐면 요 보이죠? 요 단추를 누르면 진료 예약이라는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저건 이제 여러분들 알잖아요.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눌러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뜨죠? 거기에 자, 나타나라 그대로 나타나게 진료 예약 .show였습니다. 끝이죠? 이걸 해놓고 난 다음에 저 상태에서 폼이 초기화된다는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폼을 찾아줘야 돼요. 자, 폼을 찾아서요. 진료약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폼 창이 뜨죠. 거기서 위에 코드 창이 들어가면 자, 유저 폼 클릭이라고 뜹니다. 유저 폼의 클릭이 아니라 초기화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지워도 되고 그대로 둬도 되고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초기화가 되면 뭘 하자 그랬냐면 진료 과목이라는 CMB 진료 과목, CMB니까 컴퍼박스겠죠. 여기는 H사에서 I11까지 로소스겠죠. 자, 이거부터 일단 코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CMB 진료 과목 로소스를 찾아서 로소스는 이 꼴이 붙고요. 에다에 템은 이 꼴이 안 붙는다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H사에서 땡땡 I11까지 지정을 해주세요. 이까지는 우리가 맨날 봤던 거예요. 두 번째, 진료일 txt 진료일 텍스트 상자거든요. 이 컨트롤에는 현재 날짜를 띄우자 그랬어요. 그러면 txt 진료일이라는 거 안에는 여기에 .value라는 구문을 .value라는 저 구문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안 넣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잘 안 넣는데 .value 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날짜 데이트 여기서 중요한 거 저 데이트는 엑셀 함수가 아니라 비주얼 베이직 함수입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넣었어요. 세 번째, 진료 시간 txt 진료 시간에는 시간을 넣었는데 시간이 타임인데요. 타임을 이렇게 표시를 하자 그랬어요. 모양을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포맷이란 함수가 있어요. 모양을 만드는 함수예요. 이 포맷이란 함수는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엑셀의 텍스트라는 것과 똑같아요.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이 안에 값, 컴마, 서식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걸 잡아주자라는 뜻입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txt 진료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벨로 생략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냥 타임을 쓰는 게 아니라 포맷 형식을 만들 건데
포맷이라고 이렇게 뜨면 이렇게 마법사처럼 도움을 줍니다. 어떤 거에 대한 형식을 만들 거냐. 식이라고 돼 있죠. 타임이란 함수에 대해서 식을 만들 거예요. 컴마. 형식을 적으라 그랬죠. 형식이 AM, PM, D에 C분까지 C가 2시간 모양 보세요. 2시간 공구 돼 있죠. 그러면 시간이 hour니까 HH. H가 2개면 미니트도 당연히 2개예요. 우리 월일이 2개면 2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앞에 AM, PM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서식은 따옴표 안에 여줍니다. 그래서 AM, PM이 대문자로 AM, PM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소문자로 AM, PM 적으면 안 되고요. 대문자로 소문자 적으면 소문자가 나오거든요. 얘 또는 PM을 넣겠다. 한 칸 띄우고요. 시간 H 얘는 대소문자 관계없어요. 분 요렇게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가로 닫고요. 보이죠?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맞는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돼. 내가 여기까지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대로 여기 실행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자, 진료 과목 눌렀을 때 나타나죠. 날짜 나타나죠. 현재 시간 나타나죠. 정상적으로 되었다.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그래서 1번 중에 맨날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폼을 보이는 거하고 여기 컴버박스의 로소스였는데 우리가 오늘 얘까지도 어쩌다가 한 번씩 봤어요. 요거 포맷을 이용해서 형식을 지정해 주는 것들, 날짜 형식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YMD 여러분들 아는 거. 자, 요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제가 뺀다 그랬죠. 3번 기타 작업 시트에 3번 시트 현재 시트예요.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 시트가 체인지 된다 그랬습니다. 시트가 체인지. 우리가 맨날 폼을 닫으면 종료하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트가 변경되면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상에서 어디로 가줘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에 유저 폼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 보이죠? 여기에 유저 폼이라고 있는 건 폼 안에 있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폼 있었잖아요. 이 안에 이것들 이런 얘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진료 예약이라는 폼 안에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떠요. 그럼 얘 말고요. 처음에 우리가 폼을 띄운 거 있죠. CT에 대한 거, CT에 대한 코드에 우리가 아까 CMD 예약을 클릭했을 때 진료 예약을 보여라고 했던 부분 있죠. 여기에 삼각형을 누르면 워크시트라고 있어요. 워크시트를 클릭하면은 워크시트 셀렉션 체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그냥 체인지로 데이터의 값이 바뀌면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워크시트 내용이 변경이 되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 여기 보면은 요거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값을 반환한다라는 뜻인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요. target as range라고 돼 있죠. 대상이 요게 매개 변수가 되는 거예요. target. 내가 선택한 어떤 게 변하는가 변한 대상, 저 타겟의 글꼴과 크기를 바꿔줘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봐줘야 돼요. 뭐라 그랬냐면 그 해당 셀 타겟의 글꼴은 궁서체 크기는 12를 주자 그랬습니다. 그럼 글꼴은 궁서체 크기를 12로 주려면 글꼴은 점 폰트 네임 크기는 점 폰트 사이즈인데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보통 A1 뭐 이렇게 줬잖아요. 그게 아니라 타겟 얘를 쓸 거예요. 이 타겟이라는 걸 기준으로 점 폰트 점 네임 궁서체로 주장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저 타겟 나오는 것들이 예전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제2의 폰트 사이즈를 찾겠습니다. 사이즈를 찾아서 크기는 12로 주자했어요. 요걸 주자라는 뜻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을 딱 시키고요. 얘는 일단 닫고요. 저장을 여러분들 해주세요. 폼 실행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빈칸에 여기에도 되고 아무 데나 빈칸에 뭘 하나를 적어보세요. 아무거나.
화면상에서 뭘 한 개 적었을 때 이렇게 뭔가를 적었어. 엔터를 딱 했을 때 야가 글꼴이 뭘로 바뀝니까? 궁서체 크기는 얼마로? 12로. 딴 데도 마찬가지야. 딴 데도 뭔가를 적었을 때 이렇게 궁서체 12로 바뀌는지 확인이 되면 내가 한 게 맞구나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야는 그냥 지워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3번을 여러분들이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프로시저 코드로 만들 거고요. 각 5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점을 획득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게 무슨 작업입니까? 계산 작업이에요. 그래서 계산 작업은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적어도 15분에서 20분 또는 20분에서 25분 정도를 남기고요. 나머지를 다 해놓고 계산 작업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계산 작업은 문제가 5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저는 조금 이렇게 숨겨놓고 할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먼저 읽어보세요. 읽어보고요. 내가 쉽다라고 느끼는 게 누군지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것부터 자꾸 풀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운 걸 먼저 찾아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포함을 해서 2문제에서 3문제, 넉넉 잡고 3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저는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표 1에서 얘가 표 1이에요. 규격과 수량 그리고 표 2를 이용을 해서 요 자리에 금액을 계산을 할 건데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눈으로 보세요. 수량은 여기 있잖아. 단가는 여기 없고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단가를 찾을 건데 여기 있는 걸 뭘 갖고 찾을 거냐면 규격이라는 걸 갖고 찾으라 그랬어요. 이 규격을 여기에서 찾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는 유아용 목마 앞에 공백이 있는데 여기는 유아용 목마 앞에 지금 공백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공백이 들어간 앞뒤에 공백이 있을 때 그 공백을 제거를 하자 그랬습니다. 표 1의 규격에서 공백을 제거를 해서 그걸 표 2에서 찾아야 돼요. 자, 요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가 트림이에요. 그럼 트림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됩니까? 규격. 첫 번째 데이터는 얘죠. 그걸 가지고 찾을 건데 얘를 여기서 찾을 거야. 찾을 때 제목이 위에 데이터가 아래에 있으니까 VLOOKUP을 써야 돼요. 그 말은 VLOOKUP 안에 트림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하면 미수거를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럼 함수 순서가 얘가 1번, 이거 안에 VLOOKUP 2번, VLOOKUP 안에 트림이 3번. 이 순서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풀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생각을 딱 해놓고요. 자, 풀러 가볼까요? 자, 이꼴. 제일 처음에 누가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if 에러부터. 만약에 에러가 나면 if 에러가 들어가는 거는 거의 대부분 얘가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자, if 에러 함수를 딱 띄우면 이 수식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뭘 띄우라 그랬습니까? 미수거. 먼저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에러가 발생하면 무조건 미수거로 할 거예요. 이 수식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얘입니다. 그럼 수식은 뭐냐? VLOOKUP으로 찾아야 돼요. 그럼 VLOOKUP 찾을 건데 단가 아니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 수량은 여기 있죠. 단가를 VLOOKUP으로 찾는 거기 때문에 자, 수량 곱하기 그리고 난 다음에 VLOOKUP으로 가져야 되죠. VLOOKUP을 찾겠습니다. 자, VLOOKUP을 찾을 건데 이렇게 삐뚤삐뚤 나오는 건 왔다가 갔다가 해주면 깨끗하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뭘 찾을 거냐? 규격을 갖고 찾을 건데 이 규격에 공백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트림이 들어와요. 여기서 트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거 손으로 써도 돼요. 야 공백을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 함수가 없어졌어요. 자, 다시 이거 보이죠? 제가 이거 커서가 잘못 들어가면 저렇게 함수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어디로 갔었어요? VLOOKUP으로 가서요. VLOOKUP에서 이 자리에서 트림으로 갑니다. 트림으로 가서요. 내가 공백을 없애야 되는 자리는 이거죠. 그리고
브이로그로 들어오면 요 상태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유아용 목마 앞뒤로 공백을 없앤 걸 찾아서 얘가 실제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죠.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쟤는 반드시 무슨 참조가 되어야 됩니까?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저기서 찾을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해요. 결과가 안 나와요 라고 물어요. 자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찾는 값이 표의 천열에서 찾는 값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방 범위를 이렇게 했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은 첫 번째 일이 분류잖아요. 내가 원하는 규격은 여기 있죠. 그럼 얘는 첫 번째 일이 아니라 세 번째 일이잖아. 그럼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간혹 저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규격을 갖고 찾을 거기 때문에 범위는 어디서부터 범위 지정해 줘야 돼? 규격부터 범위를 잡아야 돼요. 절대 참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규격이 첫 번째 칸, 단가가 두 번째 칸이죠. 왜 규격이 첫 번째 칸입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범위를 잡았으니까 칼럼 번호가 2가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죠? 보이죠? 확인. 결과를 띄우면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에러가 있는 자리는 이렇게 미수거라고 표시가 되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VLOOKUP이나 HLOOKUP 할 때 찾는 값이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저런 의미구나라는 걸 꼭 생각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번이었고요. 2번. 자, 표 1의 분류와 배출 1을 이용해서 표 3이 이렇게 있어요. 표 3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러면 하나를 하고 나머지 채우기를 세로 방향도 하고 가로 방향도 하겠죠. 채우기가 세로 방향, 가로 방향 둘 다 들어간다는 건 무슨 참조가 나와야 된다? 혼합 참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줍니다. 배열 수식을 쓰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썸을 이용해서 작업하자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맨날 제가 배열 수식 하면서 이거 지난번에 그 질문으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올렸어요.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건 합계가 아니고 뭐예요? 건수야. 건수인데 왜 카운트가 아니고 썸입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된다 그랬어. 왜?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누정을 하면 그게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개씩 내가 그 답이 맞을 때 맞으면 한 개, 한 개, 한 개 누적을 한다는 뜻으로 썸을 이용해서 건수, 개수를 계산을 해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 썸을 이용할 건데 조건이 얘랑 같은 거 찾아야 되고요. 얘랑 같은 거 찾아야 돼요. 그럼 분류는 여기 있는 것 중에 같은 걸 찾으면 끝이에요. 근데 요일이 없잖아. 그럼 요일은 뭐 갖고 찾을 거예요? 배출 1에서 요일을 우리가 구해내야 돼. 어떻게? 이거 가지고. 얘 가지고 요일을 구하는 거예요. 위크데이라는 건 날짜 순번입니다. 추즈라는 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선택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를 잘 보세요. 이건 약간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확인입니다. 자, 이꼴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이때 말하는 합계는 개수 건수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일단 제가 마법사를 이렇게 띄워놔 볼게요. 조건이 두 개라 그랬어. 분류가 같은 거, 요일이 같은 거. 그러면 첫 번째 조건 가로, 두 번째 조건 가로. 조건을 이렇게 넣어 놓고요. 조건이 맞으면 참이죠. 이 조건이 맞을 때 참, true죠. 1이에요. 숫자로. 조건이 맞으면 true 1이죠.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그죠? 조건이 틀리다 그러면 1 곱하기 0 또는 0 곱하기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0이야. 그럼 계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조건 두 개만 넣어놔도 되고 그 뒤에 범위가 필요하다 그러면 뒤에 곱하기 범위 대신에 한 개씩 개수를 누적하겠다. 1이라고 적어도 돼요. 저 뒤에 곱하기 1은 생략해도 되고 넣어도 됩니다. 그럼 의미는 조건이 맞으면 한 개씩 누적해서 개수를 계산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해요.
없으면 왜 저렇지?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1을 넣어서 한번 해보고요. 없어도 똑같다라는 걸 이해를 해줘야 돼. 자, 첫 번째 조건 분류가 같은지 볼 거예요. 자, 분류.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쟤는 절대 참조죠. 같으냐? 분류가 어디 있습니까? 얘잖아. 근데 얘는 세로만 변해야 돼요. 열 고정이라는 뜻입니다. 열 고정.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단순하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누가? 요일이 얘랑 같은 애야 되는데 요일을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choose와 weekday를 쓸 거예요. 그래서 자, choose 먼저 여러분들이 찾으러 가겠습니다. choose를 찾으면 choose는 이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월화수목금이니까 1, 2, 3, 4, 5만 하면 되거든요. 그 값을 찾을 건데 weekday를 가지고 날짜, 요일, 순번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weekday로 찾아갑니다. 자, weekday는 날짜 순번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자, 날짜가 누구다? 배출일 날짜예요. 그럼 전체 배출일 변하면 안 되죠. 여기에서 날짜를 뽑아낼 건데 자, 이 weekday는 타입이 중요해요. 아까 choose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라 그랬죠. 그런데 월화수목금이잖아. 유형이 1이면 일요일이 1번이거든요. 우리는 월요일이 1번이 돼야 돼. 그래서 월요일이 1번이 되는 유형을 찾으니까 유형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예요. 그래서 리턴 타입이 2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1이 월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추주로 돌아와서요. 맞으면 여기 월화수목금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월, 화, 자, 이렇게 5개만 있으면 되겠죠. 월화수목금 5개가 들어가져 있으면 정상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썸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자, 위에 여기 이 칸이 작으니까 요 위에 요거를 보세요. 썸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곱하기 1 곱하기 1은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둘 다 맞으면 하나씩 누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확인.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내가 뭘 하느냐면 한 개 빼먹었네요. 추즈 작업을 할 때 요 조건 추즈 작업을 할 때 요 조건 뒤에 같으냐 비교를 안 했어요. 지금 요 뒤에 추즈 해놓고 구하고 난 다음에 얘가 같으냐 야랑 비교를 안 했잖아요. 얘는 옆으로 변하죠. 행고정 행고정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확인. 채워볼까요? 밑으로도 채우고요. 옆으로도 채워요. 건수가 나오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자, 저렇게 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열수식입니다. 배열수식 썸을 이용해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할 때 곱하기 1 개수를 살라는데 이 곱하기 1은 생략을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생각해 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2번은 틀려도 돼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다 맞을 필요 없어요. 자, 3번 프리퀀시 비율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비율을 구하는데 이 프리퀀시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주 나와요. 단위 단가별 개수를 구해서 나누기 전체 개수 프리퀀시를 구해서 카운타는 문자도 되고 숫자도 된다는 뜻이죠. 자, 여기 보면 단가가 0 이상 10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해보면 여기 이상이라는 거 없죠. 이건 숫자라는 뜻이에요. 0, 1000 이상과 이하는 서식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프리퀀시를 구할 때는 이 자리는 0에서 100 사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이게 아니라 이게 구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프리퀀시를 구할 때는 반드시 한 칸을 하고요. 채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잡고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 꼴 전체 범위를 잡아놓고요. 함수가 프리퀀시를 비율 분포 범위를 구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빈도수를 계산하겠다, 분포 범위를 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데이터 범위와 빈도 범위가 있어요. 자, 데이터 범위는 단가의 범위잖아요. 그럼 단가, 데이터 범위, 단가가 얘죠. 이 단가를 가지고 구할 건데 얘를 어느 범위에서 앞에 거 아니에요, 뒤에 거. 이 범위를 가지고 구간 개수를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구간 개수를 구할 건데 이 구한 걸로 그냥 확인 끝내는 게 아니라 요 뒤에 함수가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 나누기. 누가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카운터가 들어가요. 카운터. 여기 만약에 마법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거나 작업을 해줘야 돼요. 카운트 함수를 가지고 뭘 해줄 거냐면 창이 열리죠. 내가 전체 요 개수, 단가의 개수 요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우리 가로가 빠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요. 확인.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확인. 요렇게 들어가야 전체 분포 빈도의 개수가 만들어져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프리퀀시를 구한다라는 건 어떻게 만들 거냐? 데이터 범위가 누구, 빈도의 범위가 누구냐? 화면상에서 봐주고요. 왜 개수를 나눠서 전체 개수 카운터를 이용해서 나눠줄 거냐라는 것들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같이 했는데 이걸 따라해줘도 돼. 프리퀀시 먼저 하고요. 요까지 해놓고 엔터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슬래시 뒤에 카운트 하고요. 전체 컨트롤 시프트 확인. 그렇게 눌러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주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는 애들입니다. 자, 4번.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라 그랬어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려면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서 현재 화면에 뭐가 떠있건 관계없이 무조건 삽입의 프로시저 먼저 누르고, 아니 삽입의 프로시저란다. 삽입의 모듈을 먼저 누르고 새 모듈을 띄워놓고요. 삽입의 프로시저로 가져야 되는 거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이름을 뭘로 만들라 그랬습니까? 화면상에서 fn 스티커로 만들 거예요. fn 스티커. 펑션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매개 변수로 누굴 갖고 올 거냐면 품목명 규격 수량을, 요 그림 보세요. 이렇게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요 가로 안에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돼요. 품목명 컴마 규격 컴마 수량.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하면 돼요. 뭐 하라 그랬냐면, 자, 스티커는 함수 이름이 여기 fn 스티커에 함수 이름이 결과를 가진다 그랬습니까? 품목명과 양쪽 공백을 제거한 규격이 같으면, 공백 제거는 트림, 엑셀의 트림 함수가 비주얼 백도 똑같이 트림 함수예요. 품목명 이꼴 트림 규격이면 품목명과 수량을, 아니면 규격과 수량을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자 보면 얘가 품목 이름이죠. 연결 빼기 연결 수량 연결 개 마찬가지예요. 연결은 얘 갖고 연결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자, 저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if를 써야 되겠죠. if를 이용해서 조건을 물어요. if 뭘 물을 거냐? 품목명이 같으냐? 공백을 제거한 규격. 맞으면 then이라는 구문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맞으면 함수 이름이 값을 가진다 그랬잖아. 이 이름이 어떤 값을 가지느냐? 먼저 품목명이 오고요. 연결, 그 뒤에 빼기를 연결하고, 그리고 수량을 연결하고, 그 뒤에 뭘 연결한다 그랬습니까? 개를 연결하는데, 요거 사이를 제가 지금 띄우고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였을 때 이렇게 엔터가 나요. 보이죠? 에러가 나요. 엔터가 나는 게 아니라 에러가 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떨어져 줘야 돼요.
이게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요. 비주얼 베이직도 그렇고 저 연결 연산자 앞뒤로는 꼭 띄우세요. 엑셀은 관계가 없어요. 아니면 else. 스티커에는 누구하고 연결한다 그랬습니까? 규격과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규격 연결 나머지는 똑같죠. 얘랑 수량이랑 개까지 and if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연결 연산자를 쓸 때 오류가 잘 나는 이유는 이 사이사이에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만들어 놓고요. 코드창 닫고 넣어봐 줘야 되죠. 자, 이 자리에 넣어보겠습니다. equal fn 스티커. 이게 안 생긴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되었다 또는 함수 이름이 잘못되었다 나온 사람들은 엑셀 파일을 지금 요거 하나만 띄워야 되는데 파일이 여러 개 띄워져 있어서 그런 경우가 거의 90%예요. 그래서 파일을 한 개만 딱 띄워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요. 마법사를 딱 띄우면 보이죠? 품목명은 이 자리고 규격은 이 자리고 수량은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죠? 연결할 때는 공백을 제거하라는 말 없으니까 공백 그대로 왔잖아요. 조건이 공백이 제거한 규격과 같으면이지 연결할 때는 공백 제거하라는 말 없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다, 만든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순위를 구하자 그랬습니다. 랭크 EQ 순위를 구할 건데 if 조건을 이용해서 단가가 전체 평균 단가 이상인 경우에만 순위를 구할 거예요. if 안에 조건을 에버리지로 묶고요. 맞으면 랭크 EQ가 들어가는데 그냥 6등이다 그러면 6위가 아니라 그 앞에 요 별표 탑이라는 게 화면에 새겨주면 됩니다. 이거 연결해주면 돼요. 앞에 등수 앞에 연결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equal if 가장 쉽네요.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쉬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조건이 뭐냐? 내 단가가 이상이냐 크거나 같다. 전체 단가의 평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average. 에버리지 전체 단가 변하면 안 되죠. 절대 참조예요. 자, 2% 빠져나왔어요. 이 조건이 맞을 때 뭘 하라 그랬습니까? 등수를 구할 건데 앞에 이 글자를 붙일 거잖아요. 미음 누르고 알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별 그리고 안 떨어져 있죠? 붙어 있어요. TOP 얘를 연결을 할 건데 누구한테 연결해야 돼요? 랭크에 연결하겠다는 뜻입니다. 랭크 EQ에 이러고 난 다음에 랭크 EQ로 가져야 돼요. 자, 랭크 EQ로 가서 누구의 순위를 구한다 그랬습니까? 단가의 순위예요. 이 단가가 요 지금 자리가 침범하는 이유는 야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면 이 가운데 정렬 해제하고 난 다음에 작업해도 됩니다. 이 단가가 이 전체 중에서 몇 등인지를 알고 싶어. 얘는 절대 참조가 되죠. 보통 높은 순위가 1등이니까 오더는 생략해주면 높은 순위, 내림차순 순위가 되죠. 2%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아니면 화면상에서 표시하라는 말이 일단 없어요. 단가의 순위를 표시할 건데 6은 6등이고 나머지 하라는 말 없고요.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없다 그러면 폴스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는 다음표 공백만 넣어주면 될 거예요. 일단 이 상태로 그대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내리면 요 자리는 이렇게 폴스가 나오잖아. 보기 싫죠? 그럼 얘는 보통 문제에서 단가 평균 이상인 경우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표시를 안 하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요 if에 6이 평균 이상이 아닌 애들은 그냥 공백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요렇게 돼야 결과가 맞겠죠. 1등부터 몇 등까지? 6등까지인데 그냥 그 앞에 장식을
별표 탑으로 장식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등까지가 평균 이상 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함수 어떤 형태로 들어간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고요. 나머지들 새로 나왔던 것들이 어떤 부분이다라는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 우리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봐 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